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요. 자, 오늘은 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대장주, 대장 테마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조방원 다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래도 원전이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원전이 그 대장 중에서 가장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왜 원전이 앞으로도 계속 잘 갈 건지 그 다음에 미래 성장 산업인지 이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기사 하나 가져왔는데요. 신규 대형 원전 SMR 도입 연내 추진해서 이번 주가 뭐 분수령이다 이렇게 해서 또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도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흥미진진한데 앞으로 진짜 이 글로벌 원전 시대거든요. 왜냐?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AI 이런 게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글로벌 전력 수요는 엄청나게 저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유튜브를 뭐 4년 5년 이상 했는데 그 4년 전부터 저는 이 두산중공업이죠. 그때는 이름이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성장 가능성을 저는 점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빨랐죠. 저는 원래 지금 뭐 INFJ라고 해서 인프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MBTI 조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N이 강해요. N이 뭐냐? 직관형인데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게 정말 강해서 다른 사람보다 원래 이 먼저 갈 주식들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빨리 이 생각을 해서 조금 문제입니다. 이 두산 이 에너빌리티 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21년에 간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때는 안 가고 막 지지부진했었거든요. 지금 오늘 한번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7만 원이 다시 넘어가냐 마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 이거 쭉 차트를 보시면 뭐 23년에도 그렇고 20 뭐 몇 년이에요. 뭐 25년도 그렇고 계속 지지부진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23년에도 그렇고 주봉으로 한번 봅시다. 주봉으로 보면은요. 진짜 이 긴 세월 동안 22년, 23년, 24년 계속 이렇게 들어 눌러 이 세월 동안 계속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원래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뉴스나 그 다음에 성장성을 해줬거든요. 그 유튜브에서. 그런데 너무 이제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냥 그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갖고 있는데 그냥 해주진 않았습니다. 뭐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안 해줬는데 이제 좀 오르니까 다시 또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서 점점 좀 이런 뉴스들 해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조금 이게 안 좋은 게 인기 없을 때가 진짜 매수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는 유튜브 시청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나게 올랐죠. 이거 주봉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오른 거죠. 지금 2만 원대 저는 보통 평단이 18,000원 이쪽에서 들어 눌러 할 때 이렇게 조금씩 모아갔는데 벌써 74,000원 찍었다가 지금 69,000원 이 정도에 가고 있죠. 그래서 거의 7만 원 넘어가게 생겼는데 와 이게 10만 원 넘어간다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10만 원까지는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와 이게 진짜 전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기대가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진짜 잘 가고 있고 이제 상승세를 탄 거죠. 그때 당시 제가 예측했던 게 뭐냐 25년 올해죠. 많은 것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스마트카 우리 지금 전기차 나오고 있죠. 전기차가 이제 자율주행까지 돼서 테슬라나 아니면 뭐 중국 전기차, 하웨이, 샤오미, 비아디 이런 게 나오고 있고 3D 프린팅은 이미 산업 뭐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드론은 지금 이미 뭐 엄청난 분야에서 다 쓰이고 있죠. 방산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산업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에 지금 드론은 뭐 거의 상용화 됐다고 해도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고 인공지능이 요즘 더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로봇이나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에도 당연히 쓰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AI 이쪽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요즘은 화두가 되고 있죠. 챗 GPT가 갑자기 나오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오고 이런 게 지금 나오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25년에 많은 게 실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테슬라에서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 뭐 원년이다 하면서 기사 한번 조금씩 볼까요? 이게 나오면서 원전의 수요, 전력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경기 침체에도 로봇 지금 5% 늘렸다 공장에서 지금 뭐 비아디나 샤오미나 하웨이 뭐 이런 데서 로봇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뭐 경기 침체가 일어나든 말든 중국은 이미 이제는 로봇으로 이 굴기를 또 세우면서 로봇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산업용 로봇이 엄청나게 지금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고 이 로봇들이 이제는 계속 투입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국의 1인당
1인당 로봇 대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한국이 오히려 로봇 밀도가 더 높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에서도 이제 더 많이 이런 로봇화를 시키려고 하면 결국에는 전력 수요가 더 많이 들겠죠. 로봇이 뭘로 돌아갑니까? 로봇은 순수하게 이 로봇에다 기름을 넣어서 돌리는 게 아니라 전기를 넣어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수요가 더 많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 중국도 이제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가정용에도, 공장에도 들어가고 가정에도 이게 로봇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10년의 먹거리가 되면서 여기에 엄청난 전기 수요가 또 나오겠죠. 이 가정에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로봇이 뭐 전기 공장에서도 쓰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야 진짜 이 로봇의 전기 수요가 어마어마해질 것 같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중국은 진짜 원전을 뭐 20기를 뭐 더 가동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신규 원전을 계속 짓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중국한테 이미 지금 이렇게 많이 따라잡히고 있고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전을 빨리 늘려서 이걸 따라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전기 수요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그것도 많이 늘려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수요를 빠르게 충족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면서 늘리려고 하면 역시나 원전 말고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의 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지정학적으로 점점 러시아랑 지금 미국이랑 싸우면서 점점 라이벌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중국이랑 합세를 해서 원전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카자흐스탄이나 이쪽은 가져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러시아도 이렇게 빠르게 원전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도 빠르게 지금 이 서방 진영이라고 하죠. 미국 동맹 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빨리빨리 산업을 수주해서 가져가야 이 산업을 지키고 앞으로 또 미래 먹거리가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줄 기업이 어디냐? 두산 에너빌리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침체에도 나홀로 로봇 설치를 늘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이 로봇을 거의 뭐 국가의 이런 뭐라고 해야죠? 성장 산업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다고 하면요, 결국에는 이게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제 엄청난 로봇들이 한국에도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전기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미리미리 예상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 뭐 가상현실이나 사물 인터넷 이거는 약간 거의 뭐 상용화가 되긴 했는데, 가상현실은 약간은 지금 우리가 추진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아직은 좀 먼 미래인데요. 인공지능이나 로봇 이게 먼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사람이 할 일이 없단 말이죠. 할 일이 없어지면 가상현실에서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걸 써가면서 가상현실에서 놀 수 있게 이런 공간을 아마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증가를 할 텐데, 이 가상현실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면 막대한 데이터가 또 가겠죠. 그러면은 거기에도 전기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기의 이런 지금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4차 산업 시대 이 에너지원 이제 5차 산업 시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4차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 쭉 보면 스마트카, 아까 3D 프린팅, 드론 이런 거에 인공지능 이런 게 다양한 기술이 구현되려면 전기에 이런 많은 수요가 필요하다. 특히나 중요한 거는 우리 챗 GPT나 이런 게 나오면서 아마존, 뭐 알리바바, 텐센트,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구글, 뭐 애플, 뭐 이런데 빅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이게 지어지고 AI, 슈퍼 양자 컴퓨터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를 돌리기 위해서는요, 막대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를 21년부터 다들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25년이 됐습니다. 이제 점점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30년이 되면 얼마나 더 증가를 할까, 이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SMR이 이러한 전기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그래서 SMR이 이제 상용화 된다고 하면은 이 전기를 더 빠르고 안전하고 또 이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되겠죠. 이게 기대가 많이 된다. 그래서 미래 시대에는 전기차, 스마트 시티, IoT, 5G 통신, 블록체인 기술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모든 미래 산업은 엄청난 전력 수요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 예상을 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요, 2030년까지 현재보다 5.5배 이상의 전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SMR이 그 핵심이 될 것이다. 이거를 예측을 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뭐 인포그래픽인데요. 1인당 전력 사용량을 예측을 했는데 2035년에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근데 이게 2023년에 예측을 한 거여서 이것보다 훨씬 더 지금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중국이 엄청난 전력 생산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전체 생산량으로 보면요, 중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이렇게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인당 전력 생산량도 보면은요, 야 진짜 뭐 중국이 이제는 유럽을 따라잡았거든요. 중국이 워낙 인구도 많고 하니까 1인당으로 나누면은 미국보다는 약해요. 근데 그래도 지금 유럽을 따라왔습니다. 유럽을 따라오고 이제 미국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곧 따라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전력에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치고 나가지만 미국도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왜냐, 이 글로벌 패권이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AI 쪽에서 로봇이나 AI 통신 이쪽에서 또 중국한테 이 첨단 산업에서 밀려버린다고 하면요, 미국의 또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미국도 이거를 잘 파악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AI 이쪽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짓고 그다음에 원전도 많이 짓겠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뉴스들은 제가 또 나오면 나올수록 또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AI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패권은 이제는 전력 생산에 있습니다. 전력 생산을 이미 많이 해야, 여기 나오시죠? 여기 한번 보세요. 25년에서 2030년까지 AI 전력 수요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유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미국이 전력 소비량을 늘리지 않으면은요, 중요한 거는 이 AI 수요를 다 못 담습니다. 중국한테 뺏길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미국도 엄청나게 이 전력 수요를 늘려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요, 뭐 태양광 이런 것도 있잖아요.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풍력 이것도 있지만, 이거는 일단은 워낙 많은 돈이 들어요 여기에. 그리고 생산량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이게 전력 수요가 매번 엄청나게 드는 지금 데이터 센터나 AI 이런 곳에 쓰이려고 하면요, 이게 다 충족이 안 되거든요. 이 불안정성이 없어야 되는데, 이 불안정성을 해소해 주려고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시설을 많이 쓰는데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돈이 이게 많이 들고 유지하려면 이게 더 많이 들거든요. 물론 원전이 여러분들 뭐 평생 간다, 저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전이 지금이 대안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태양광 풍력도 늘어나긴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중국을 따라잡으려고 하면은요, 역시나 미국도 원전에 올인을 해야 되는 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원전의 투자가 늘어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이런 거를 또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만 투자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다. 이게 등락을 거듭하니까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관련 기술에 이렇게 투자하고 싶으면은 역시나 ETF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ETF는 제가 이따가 뒤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AI 전력 수요 전망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전망 보시면은요, PwC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2022년 460테라와트였던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은 지금 2026년까지 1050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IEA는 뭐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지금 뭐 현재 기준으로 5배 이상, 25년 기준으로 5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945 이렇게까지 전망을 하고 있고요. AI 서버 전력 수요를 4배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맥킨지는 지금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현재 60기가와트에서 연평균 22%씩 선장해 지금 2030년엔 171기가와트. 그래서 연평균 22%씩 만약에 이 산업이 성장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딜로이트에서는 지금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4년 4기가와트에서 35년 123기가와트까지 30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 극단적인 예측으로는 지금 뭐 IEA에서 급부상 리프트 오프라고 하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35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최대 1700테라와트시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향후에 20에서 30배까지 2배에서 30배까지 20에서 30배라고 봅시다. 20에서 3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엄청난 증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의 이런 수요 증가가 어마어마해지면 질수록 점점 더 이제 원전의 이런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더 많이 지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송전과 배전이 더 껄끄러진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옆에다가 SMR을 지어버리고 거기서 이제 뭐 비트코인을 채굴하든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돌리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야 이거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지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8월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회담을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권이 걸린 얘기가 얘기를 주고받을 텐데 이 다극화 시대가 이제는 열릴 것이다. 열리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는 뭐 아마 나뉠 거예요. 이제 뭐지? 미국 편이냐 아니면은 다극화 시대 뭐 브릭스 이쪽이죠. 중국과 러시아 편이냐 이렇게 나뉘면서 아마 이런 산업 개발도 나뉘면서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 방산 원전이 조방원이 뜨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나뉘면서 미국 쪽으로 해야 할 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산업을 이끌어갈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도 한국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마도 이제는 SMR의 파운드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있잖아요. 반도체도 여러분들 제가 이건 예전부터 이 두산중공업 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조금 약간 유식한 이런 용어가 없었어요. 이 파운드리라고 해서 이런 용어를 못 썼고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마 미국의 원천 기술 이 뉴스케일 파워나 테라파워 이쪽에서 원천 기술이 있으니까 그 기술을 하청을 받아서 아마 SMR이나 아니면 원자력을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해서 아마 유통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직접 지어주거나 하는 거는 뭐 두산중공업도 같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가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쪽도 같이 해서 아마도 뭐 미국의 원전을 같이 가서 지어주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의 이제 우방국들 있잖아요. 그쪽에 가서 원전을 지어주거나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라이벌이 몇 명이 없습니다. 이 원전 관련해서는 이 하는 나라가 몇 개가 없거든요. 그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미국 쪽으로 따지면은 뭐 일본이나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한국이 있겠죠. 그런데 한국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나라 중에서 경쟁력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이 뜨는 이유가 이 바로 경쟁력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도 이 한국 원전의 이 우수성을 계속 높이 사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원전은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 대비 성능 죄송합니다. 이게 뛰어나면서 곧바로 지금 한국 제품을 찾는 경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지면서 한국은 지금 여기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생기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뭐 프랑스가 만약에 맞는다고 해도 프랑스는 일단은 기술자들이 너무 많이 늙었고 그다음에 원전 기술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맡아서 하기에는 한국보다는 그렇게 가성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그렇고요. 독일도 뭐 탈원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으로 간다고 해서 이 시장 변화에 빠르게 이렇게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냥 그래서 지금 한국 원전이 여기에서 지금 이 패권의 시대에서 글로벌이 나뉘면서 아마도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게 뭐 방산,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조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원전 중에서는 아마 한국이 이렇게 이런 수혜를 많이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이렇게 성공한다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이 글로벌 TSMC 있잖아요. TSMC가 엔비디아나 그다음에 세계의 이런 반도체들의 이 설계를 받아서 파운드리를 생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지금 미국 원전을 설계를 받아서 그 설계대로 제대로 만들어줘서 아마 유통을 해주면서 TSMC처럼 엄청난 기업이 아마도 되지 않을까. 제2의 뭐 삼성전자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장을 제가 막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장에서도 떠오르는 섹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제가 지수 투자를 국장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 섹터별로는 충분히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나 아니면은 뭐 방산 원전 이렇게 방산 조선 이렇게 뜰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가려서 투자하시면은요 뭐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TSMC처럼 저는 제2의 아마 이게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형 원전은 미국과 같이 하고 그다음에 SMR은 단독으로 해서 한국 원전 수출 투트랙이 완성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한수원이죠. 한수원에서 K 원전 팀 코리아 이렇게 하면서 지금 대형 원전 시장에서는 미국과 협력해서 지금 이렇게 개발하고 SMR 소형 모듈 원자로는 이 자체 개발을 해서 혁신적으로 이거를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돼서 아마도 이거를 생산을 하면 이제 부품처럼 아마 수출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원자료 이쪽에서도 아마도 더 많은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더 많은 성장성을 보면서 여기에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저는 기대가 되고, 빌 게이츠도 이미 뭐 20년 전부터 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매년 22% 폭발적으로 성장하라는 친환경 SMR. 빌 게이츠는 테러파워에 투자를 하면서 이거 뭐 소디움 원전이죠. 그거를 투자하고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뭐 예전에 막 음모론도 나오고 그랬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빌 게이츠도 미래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빌 게이츠를 한번 연구를 해보면은요, 미래를 위해서 친환경이나 아니면은 미래에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세계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윤택하게 살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미리 원전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원전에 투자하면서 이게 발전을 해야 결국에는 전기 우리가 전력난을 해소하고 더 윤택하게 살 수가 있고, 미래에 AI나 로봇,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산업을 돌릴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에너빌리티가 많은 SMR을 수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HD 현대도 지금 테라파워랑 협력해서 SMR 핵심 설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점점 이게 상용화 된다고 하면 이제 엄청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한국에서도 이제 제2의 뭐 엔비디아, 제2의 팔란티어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주 호재가 또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원전이 협력해서 SMR 도입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데가 강세다. 그래서 베트남 이쪽에서도 원전 수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아직은 모르거든요. 체코 원전도 지금 이게 수주한다 이렇게 말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 원전에서 이제 새로운 수주를 어디가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력을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가서 지금 베트남이나 아니면은 체코나 이런 데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SMR 그다음에 원전을 쓸 수 있게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자체 산업이 발전을 하고 커져야 여기 나라들도 지금 이런 걸 보고 도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신규 대형 원전이나 SMR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분수령인데요. 이런 지금 새로운 부지를 보고 SMR을 또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반대를 하면 안 되고, 저는 미래를 위해서 이거를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될지, 지금 신규 원자력이 어떻게 사업이 추진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은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고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많은 수주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더더욱 상승할 수 있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원전이 계속 커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러시아랑 지금 미국이 협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알래스카에서. 그래서 알래스카가 아마 상징적인 의미가 러시아가 원래 갖고 있었다가 미국한테 팔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베링해를 이렇게 사이를 두고 러시아랑 미국이랑 가까워요. 거의 뭐 몇백 킬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토가 가깝다 이런 상징성도 있고 둘이 이제 화합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베링해를 지나서 여기 알래스카를 지나면 북극 항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북극 항로를 아마 미국과 러시아가 같이 협력을 해서 가져가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지금 중국도 여기에 나서고 있죠. 중국도 이미 러시아랑 협력을 해서 연해주 이쪽이죠. 블라디보스톡 항구 이거를 개발하면서 이제 북극 항로가 이제 앞으로 열릴 겁니다. 이 열린다고 하면 쉐빙선으로 이걸 다니면서 아마 엄청난 물류의 혁신이 또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부산에서 지금 이쪽 항로로 뭐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인도양 그다음에 여기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요,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운하를 또 건너야 되고 물동량도 여기에서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해적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중동 이런 정세들도 안 좋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뭐 22,000km 그다음에 40일 걸린다고 하는데요. 더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더 힘듭니다. 여기 가기가 복잡한데, 여기 지금 부산에서 이제 이쪽 블라디보스토크 지나서 이 베링해를 건너서 이쪽으로 이렇게 북극 항로로 간다고 하면요,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약 거리만 해도 15,000km고 30일 소요되는데요. 주변에 막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별로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한국, 뭐 러시아, 중국, 뭐 미국, 일본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다닌다고 하면요, 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러시아와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조약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쪽 항로 있잖아요. 러시아 쪽으로 가는 거는 요즘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얼음이 많이 녹아서 이게
좋다고 하는데 이쪽 위로 알래스카를 지나서 이쪽 그린란드 이쪽 사이로 지나가는 거는 아직도 얼음이 많이 얼어서 지나가기가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항로가 아마 개척이 될 텐데 아마도 미국이 이쪽을 아마도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랑 협상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번 회담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극 항로가 이제 점점 지구 온난화로 점점 녹고 있고 북극이 그래서 이게 뚫린다고 하면은요 새로운 경제 특수가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부산 항구가 아마도 이제 다음 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또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 사이에 있어서 힘을 못 펼치고 조금 쭈구리처럼 앉아 있지만 결국에 또 이제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반도 국가이고 또 새로 열리는 이 북극 항로에 또 이제는 핵심 지역이 될 수가 있어서 야 이제 또 다른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참 대단하다. 우리나라도 자원은 없지만 복받은 지역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점점 중요한 게 이쪽 이제 쉐빙선이 다녀야 되잖아요. 이쪽 이제 러시아 이쪽으로도 쉐빙선이 다니면서 이렇게 북극 항로가 열려야 되는데 이쪽이 더 쉽다고 하죠. 여기는 얼어 있죠. 여기로 다니기가 힘들어요. 이게 섬들도 많고 여기가 많이 뚫려 있어 러시아 쪽으로 다니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닌다고 하면 결국에 러시아 쪽도 아마 쉐빙선이 필요합니다. 이 쉐빙선을 만들려고 하면은 결국에 핵 추진 쉐빙선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SMR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의 조선이 여기에서 많이 클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러시아랑 미국이랑 캐나다 이렇게 있는데 미국이 한 척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우리나라가 많이 수주를 해서 여기서 SMR을 넣고 그 다음에 핵추진 쉐빙선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지금 러시아는 지금 쉐빙선이 핵추진으로 8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SMR을 넣어서 핵추진으로 쉐빙선을 만들어서 이제 유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아마도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LNG도 여기에 열리고요. 그 다음에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더 많은 이런 경제권들이 아마도 실현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 조선과 그 다음에 원전이 아마 힘을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큰 산업들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투자해 볼까 이렇게 봤는데요. 원전 투자 ETF 한번 가져왔는데 하나로 그러니까 NH에서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라이즈 글로벌 원전, 소울 미국 원자력 SMR, 그 다음에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그 다음에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 이렇게 있는데요. 쭉 보면은요 상장 시기랑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쭉 운용 보수가 뭐 NH는 0.45 그러니까 하나로는 0.45 라이즈는 0.4 그다음에 소울은 0.45 그다음에 에이스는 0.3 그다음에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은 0.39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내에만 투자하는 게 에이스와 하나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글로벌로 이렇게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종목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로는 뭐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이스 원자력 딥서치 여기는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일렉트릭, 뭐 LS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구성 종목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원전을 보면요 이렇게 지금 거의 비슷비슷하는데 카메코랑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두산에너빌리티가 라이즈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 들어있고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해서 조금 한국이랑 이거는 섞였습니다. 글로벌 원전이긴 한데 섞였고 여기 지금 쏠 거는 아예 미국 쪽으로만 섞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 이쪽 플러스도 이렇게 글로벌로만 섞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앞으로 뭐 글로벌이든 아니면은 지금 한국이든 아마 원자력 이쪽은 많이 뜰 것 같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코덱스랑 타이거 이 큰 기업들 있잖아요. 큰 자산운용사 SMR 이 미국 원자력 죄송합니다. 원자력 ETF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코덱스랑 타이거랑 이런 걸 제가 또 찾아봤는데 코덱스는 뭐 미국 AI 뭐 그 뭐라고 하죠? 전력 인프라 뭐 이런 ETF가 있어요. 근데 그게 SMR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력 인프라 이쪽에 투자하는 거라서 약간은 지금 원자력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코덱스에서 이제 원자력에만 투자하는 ETF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타이거도 또 찾아봤는데 타이거에서는 조방원 계속 간다. 미래에셋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ETF가 출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사를 요약해보니까요 이 조방원 시리즈가 이제는 완성이 된다. 8월 19일 날 신규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미래에셋에서 첫 원자력 테마 ETF가 출시되고요. 이 기초지수는 아이셀레 코리아 원자력 지수를 추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편입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그 다음에 한전기술, 한전 KPS, 대우건설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조방원 3총사가 완성됐다. 기존의 타이거 조선 탑10, 그 다음에 타이거 K방산, N우주 이렇게 ETF가 있었는데 이제 신규로 타이거 코리아
코리아 원자력 ETF가 나오면은요, 글로벌 상반기 조방원 이 지금 ETF가 나오면서 지금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선 탑10은 88%, YTD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이, 그다음에 K방산 우주는 166%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이 어마어마한데 아마도 이제는 원자력까지 하면 또 성장률이 계속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아마도 이제는 조방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차화정 시대에서 이제는 조방원 시대가 열려서 여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방산이랑 조선도 제가 또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또 정리를 해서 왜 가는지, 왜 지금 글로벌 패권 시대에서 다국화 시대로 가면서 우리나라가 왜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지 그거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차화정 시대가 이제 가고 조방원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스마트하게 여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금도 왜 투자를 해야 되냐, 이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는 자유무역 시대에서 다국화 시대가 되면서 네 편 내 편이 좀 갈라지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내 편에서 어떤 애들이 이제 더 올라갈까. 그래서 조선방산 원전도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이제 좀 블록화되면서 점점 우리나라 지역, 이 미국 진영에서는 결국에는 원전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많은 수주를 받고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큰 수요가 있다. 하지만 글로벌로 이제 우리가 수출했던 뭐 반도체나 그다음에 뭐 자동차, 화학, 정유 이쪽에서는 조금 약간 상승세가 이렇게 꺾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이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방원 또 ETF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소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이런 원자력 ETF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타이거에서는 8월 19일 날 이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지금 원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성장성이나 이렇게 제가 봤는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전은 글로벌 이 제2의 TSMC가 되지 않을까. 이 파운드리 이쪽에서 SMR 이쪽 파운드리 먹거리가 되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쪽 산업에서 거두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